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 5개 업종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2023년에 과연 어떤 주식이 유망할지 여기저기에서 콘텐츠가 나오기 마련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2023년 주식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민망하게 실이 제 모습도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실제로 연초에 유망하다는 주식들 1년 놓고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양호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가에서 연초에 유망하다는 주식, 과연 실제로 주가 상승률이 양호한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이 부분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 연초에 유망하다는 주식, 과연 1년간 주가가 양호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이 증권가에서 유망하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작년에 비해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업종을 선정한 이유는 기업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업종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당해년도 연초에 이익 증가 기대치가 높은 업종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실제 해당 업종들의 1년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즉 연초에 유망하다고 하는 주식이 당해년도 실제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증가 기대 업종과 이익 증가 기대 연도의 실제 해당 업종의 주가 상승률 상관관계입니다. Y축은요, 해당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익 증가율 기대치입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YGFN 업종 지수를 참고해서 산출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이익 증가 기대율이 높았던 그런 업종이 실제로 1년간 주가 상승률이 양호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비례 관계로. 하지만 이 빨간색 추세선이 약간 누워있죠. 일단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다면 오히려 연초에 이익 증가율 기대치가 높은 업종이 주가 상승률은 어쩌면 조금 저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컨센 상위 업종, 즉 이익 증가 기대치가 높은 업종과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 기대치가 없는, 즉 이익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 하위 업종 간의 1년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 그래프는 이익 증가 기대치가 높은 상위 5개 업종, 반대로 하위 5개 업종, 각각의 당해년도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 기대치가 높은 상위 5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막대기고, 하위 5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막대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 기대치가 높은 상위 5개 업종은 평균 주가 상승률이 1년간 6%였고요. 반대로 하위 5개 업종은 12%였습니다. 즉 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 5개 업종이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는 2배 좋았다. 그리고 승률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상위 5개 업종의 승률은 23.8%, 하위 5개 업종의 승률은 76.2%. 10번 싸우면 하위 5개 업종이 상위 5개 업종보다 7번에서 8번 정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런 결과이고요. 이번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상위 10개 업종과 하위 10개 업종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상위 10개 업종보다는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았다. 승률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개 업종이 상위 10개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초에 유망할 것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업종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업종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에는 도움이 됐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 그 시점에 좋다고 전망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 반영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이 앞으로 한 1, 2개월 좀 더 주가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년이란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을 앞으로 전망을 한다? 절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봤을 때 유망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주식보다는 관심이 없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익이 증가한다면 주가가 올랐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업종 간의 당해년도 주가 상승률, 당해년도 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익 변곡점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니까 이익 변곡점이라는 말은 이익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이 시기에 주가가 상승한 업종은 76%고요. 하락한 업종은 24%입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 1차 년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한 업종이 무려 29% 더하기 55%, 즉 84%에 달합니다. 자, 근데 이익 증가 1차 년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2년 정도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업종이. 이익 증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전 연도 통틀어서 확실히 이익 증가 1차 년도에 주가가 최고로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엔 이익 증가 2차 년도인데요.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이 52%, 하락한 비율이 48%입니다.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상승하는 확률 반, 하락하는 확률 반. 자, 왜 그러느냐? 일단 특정 업종이 3년까지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보통 한 2년 주기로 이익이 증가를 하고 또 감소를 하고 2년 정도 좋아지고, 자,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 3년차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실적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식시장이 선 반영을 해서 이익 증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케이스가 절반이나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익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익 증가가 2년 정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익 증가 1차 년도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서도 1년치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2023년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주식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미 이익이 2022년까지 증가를 한 업종, 계속해서 좋아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리스트에서 기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첫 번째, 오히려 연초에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별로 못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이익 증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2022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자, 그런 업체들에서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값, 2023년 값을 기재를 해놨는데 2022년이 아직 4분기가 안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까지는 이미 확정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22년 컨센서스가 비교적 매우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업종별로 영업이익 증가율 여기 기재를 해놨고요. 2023년 현 시점에서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023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업종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권가에서 좋지 않게 보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2022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좋은, 자, 그런 주식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가 변동률 차원에서 2022년에 이런 안 좋은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업종을 뽑아보니까 반도체, 의료기기, 정유와 화학, 그런 주식들이 확실히 2022년에도 별로 안 좋았고요. 2023년에도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가도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정유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사실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유를 제외하고 화학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정유보다는 화학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류가 다양하죠. 일단은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들, 수술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추가적으로
피부 이식제 이런 것들 다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컨센서스가 좋은 업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은 올해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인터넷이 필수 소비재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증시에서 성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게임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단 오늘 말씀드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역발상 관점에서 2023년에는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이 2023년에 역발상 관점에서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를 할 것이냐. 물론 기대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를 싫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주를 주목하면 좋겠지만은 반도체가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죠. 국내 상장된 이 반도체 주식을 섹터를 또 쪼개보면 총 9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디자인 하우스, 소재, 팹리스, 장비 등등 여러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 국산화 모멘텀과 맞물려 있는 주식들.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대상으로 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실시를 했죠. 자, 그때부터 국산화에 열심히 들어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진세미캠, 영창케미칼, SNS텍, 이 노광 밸류체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식각이나 증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루어왔는데 노각은 거의 100% 해외 의존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이 노광 쪽에서도 열심히 국산화를 이루어서 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리쇼어링이 트렌드죠. 삼성전자도 역시 미국 테네시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QNC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역발상 관점에서 올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그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를 꼽아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역시 앞으로 1년간 사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이 주식들을 덥석 투자하기보다는 각각의 업종에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캐치한 다음에 큰 매크로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잘 피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SG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 반도체 팹에다가 이 환경 제어 장비를 기존보다 2~3배 정도 더 깔아야 된다라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이 또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산업에 어떤 밸류 체인이 있고 어떤 기업이 거기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반도체 산업의 세부 섹터 분류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디테일하게만 살펴봤었죠.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막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 실린 마인드맵 형식의 자료입니다. 시중에 주식 투자 서적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저자들의 투자 경험, 인사이트나 투자관을 다룬 책입니다.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분석, 기술적 분석 서적이 있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2333개의 전체 산업 분류, 세부 섹터 분류를 포함을 하고요. 각각의 섹터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한 권에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요, 총 6개 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인프라와 필수 소재, 기초 소재와 산업재, IT, 소비재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에는 해당되는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섹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하위 섹터까지 합치면은 총 185개입니다.
해당 산업, 섹터 분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업종 분류를 따르지 않고 제가 직접 상장사 사업 보고서를 하나하나 열면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가다를 했느냐? 사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업종 분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보기에 다소 비직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증시에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2차전지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업종 분류에 보면은 2차전지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화학이나 IT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자 직관성을 위해서 저는 2차전지를 직접 분류를 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산업 내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트로 및 개요와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으며 현재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시장의 경쟁 강도, 그리고 경기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과연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 성숙기 산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또 어떤 포인트로 반응을 하는지 핵심 부분을 잘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기업들의 실적, 주요 투자 지표,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22년 3분기 반영한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마인드맵 관점에서 어떻게 세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33개 상장사를 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량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은 부실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 기업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산 주식보다 더 좋은, 남들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상장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하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러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산업에 대한 엄청난 딥한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과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그 요약본을 훑는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해당 산업에 대한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자료라든지 해당 관련 전문 서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V자로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한된 유동성이 몰리는 산업,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